3년 연속 세수가 펑크라. 세금 낼 돈도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세수가 그만큼 덜 거쳤다는 이야기죠. 왜?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덜 냈다는 이야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세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세금을 제대로 거둬서 세금을 요긴하게 써야지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허랑타랑 그야말로 낭비하듯이 세금을 쓰면 세금이 혈세가 아니라 쌈짓돈이 돼서 결국은 경제를 더 망친다. 이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보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연간 국세 수입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수가 펑크예요. 2023년은요. 지금 344조 1천억 원을 거둬들이면서 사실상 세수 펑크가 14.1%나 났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만큼 덜 거쳤다는 이야기죠. 2024년에도 336조 5천억 원이 거치면서 마이너스 8.4% 세수 펑크고요.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373조 9천억 원. 이거는 전년 대비해 보면 37조 4천억 원이 거쳤거든요. 그러나 세수 추계는요. 마이너스 2.2% 펑크입니다. 적어도 본예산 기준으로 382조 4천억 정도 거칠 거다 예상을 했지만 실제는 373조 9천억 원이 거쳤고요. 8조 5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수 펑크가 난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천재들이 재정경제부에 모여 있잖아요. 이들이 세수를 예측하는데 세수 예측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는 경우 잘 없거든요. 3년 연속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수 펑크가 어디서 났을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수 펑크가 어디서 났는지는 지표를 보면 다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는 130조 5천억 원이 될 정도고요. 13조 원이 늘었습니다. 소득세는 문제없다는 이야기죠. 법인세는요. 84조 6천억 원이 되면서 22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문제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이상해요. 79조 2천억 원이 되면서 부가가치세가 3조 1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라는 게 뭐예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모든 제품에 10% 관세가 세금이 붙어 있는데 요거 최종 소비자가 내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예요. 이 말은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비, 그죠?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이 좋아야 경제가 좋아진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비를 많이 해야지 기업이 더 생산을 하고 고용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가가치세가 3조 1천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정부는 수출 기업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줘서 마이너스 3조 1천억까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요.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덜 거쳐서 그만큼 수입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나니까 손해를 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첫 번째 느끼는 것은요. 참 큰일 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구나.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거고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소비를 안 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처참한 충격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무래도요.
세금이 잘 거쳐야 국가의 국고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잘 안 거치면요. 나라 국가는요. 텅텅텅 비어가겠죠. 지금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돈 퍼주고 그죠? 세금은 덜 거치고 이렇게 되면 나라 국가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상속세도 좀 많이 거쳤어요. 1조 2천억 원이 더 거쳐서 16조 5천억 원이 거쳤고요. 교통완화집 환경세도 13조 2천억 원으로 1조 8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관세도 7천억 원이 더 거쳤고요.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1조 7천억 원이 더 거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세, 핵심인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를 덜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시장에는 그만한 충격이 다가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올해 이 부분이 좋아질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소비하십니까? 아마 절제해서 소비를 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소비하는 것과 지금 경제가 앞으로 나빠진다는 전제하에 소비하는 것은 소비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만큼 소비를 적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올해도 부가가치세의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수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더 커질 거고요. 그러면 내수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그만큼 덜 걷는다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세금을 덜 걷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정부는 돈 뿌리자 돈 뿌리자 돈 뿌리자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만큼 돈 뿌리는 데는 이골이 난 정부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입니다. 앞으로도 돈을 계속 뿌리게 되면 그만큼 충격적인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를 보면요. 어떻게 하든 세출 예산 집행률이 돈은 많이 뿌렸어요. 지금 어느 정부보다 많습니다. 2025년 97.7%를 뿌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세계 잉여금도 굉장히 낮았고요. 여기에 예산 불용액도 10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2023년에 예산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 정도 됐고요. 2024년에 20조 1천억 원. 거기에 비하면 10조 1천억 원이니까 뿌릴 만큼 다 뿌렸는데도 이게 국가는 계속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뿌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요.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을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국가 부채는 이자만 내면 계속 버틸 수 있는 게 국가 부채고요. 지금 보시면 2026년에는요. 적어도 1,415조 2천억까지 51.6%까지 늘어난다는 거. GDP 대비 51.6%. 그게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진짜 심각하다는 거 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 말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고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벌써 3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만큼 못 걷어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이 어렵잖아요. 경제가 좋아야 벌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세금도 내고 대출이자도 내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급급해요. 대출이자 맡기는 더 어렵고요. 그런데 세금 낼까요? 세금 안 내죠. 그러니 세수가 그만큼 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나라 국가는 텅텅텅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이 좋아야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세수도 늘어날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안중에 없고요.
노조 챙기기에 바쁘고 환경 챙기기에 바쁘고 이러면 우리 경제도 아마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